이어서 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원이라는 친구가 좌표 평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심과 반지름이다. 그죠? 중심과 반지름이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중심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은 식으로 표현을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이런 꼴로 써 있으면 또는 이거의 전개식 꼴로 써 있으면 무슨 도형인 것을 알아봐야 된다? 그렇지. 원인 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펴주면 이걸 일반형이라고 했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인 거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드렸고, 그래서 뭐 주로 식이 써져 있을 때 중심 반지름을 찾는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원이 지나는 점이나 지름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역으로 추정하는 거라든지 중심 반지름을 찾아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세 점 1, 2, 3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세 가지를 주로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그 앞서서 했었고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떠들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오늘 정말 오늘도 진짜 오늘도 많이 안 해. 오늘도 많이 안 해요. 오늘은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로 조금 풀어볼 수 있는 예제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한번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4-1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랑 저거를 둘 다 해주는 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원이니까 뭐랑 뭐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야 된다. 우리 중심 반지름 뽑아내는 게 중요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이 원은 누구랑 같대? 얘랑 중심이 같죠, 그렇죠? 그럼 얘 중심을 뽑아내야 얘 중심도 따라서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무슨 형으로 정리해야? 표준형으로 정리해야 중심 잡을 수 있겠죠? 가봅시다. x는 이미 1차가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쵸? y제곱에 마이너스 2y니까 상수항 얼마 필요? 1 필요. 해놓고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에 안 쓰는 친구들 고변으로 이항해주면 됩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보여 이제? 1 건너봐요.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러면 반지름은 잡아올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일 것이다? 0,1일 것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중심이 0,1이고요. 우리 지나는 점이 1,1을 지나기 때문에 무슨 지름 계산할 수 있다? 반지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 구성할 수 있겠죠. 얘는 좀 그래도 쉬운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2번 같은 거는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입해서 연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대입해서 연립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고 4-3번 같은 거는 중심이 y는 2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x좌표를 이걸로 설정한 y좌표는 2a로 잡혀야겠죠. 그렇죠?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y는 2x 위에 있으니까 a, 2a라고 표현해야 될 거고 x축 위에 있으니까 a, 0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고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번 한번 2번? 이번 너무 시시한데 3번 한번 보죠. 얘가 뭐의 방정식이 되도록 글씨 날라가는 거 봐라. 아니 선생님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이 무슨 얘기예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변에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을 만들면 우변에 뭐가 나와야 돼?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 이런 거 나오고 3 이런 거 나오면 괜찮잖아. 근데 빵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반지름이 빵이면 원이 아니야. 아닐 거 아니야, 그쵸? 반지름이 막 -2 우변 이렇게 나와. 그럼 그것도 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되면은 이렇게 생김새는 이게 맞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원이라고 원으로 정리가 되는 뭐라는 거야? 완전제곱식 정했을 때 우변에 무슨 수가 와야지? 양수가 와야지만 반지름 제곱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가 0이나 음수가 오면 그건 반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가 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럼 요거 정리하실 수 있죠, 그렇죠? 표준형 정리해서 우변이 반지름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돼요. 확인해 줍시다. 나와 있을 거고요. y제곱 마이너스 4y 나와 있을 거고요. 플러스 얼마 할 거야? 1 할 거야. 플러스 얼마 할 거야? 4 할 거야. 그렇죠? 이거는 중3 때 다 하는 거죠. 얘네 세 개는 완전 제곱식에 안 썼으니까 우변으로 넘어갑시다. 해놓고 1, 4 추가로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5 더해줍시다. 세부적인 방식이야.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꼬라지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6을 계산해서 이 결과가 반지름 제곱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0보다 크게 계산이 돼야 될 거야. 반지름 제곱이니까 반지름이니까 0보다 크게 계산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선생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6이 0보다 커야 되네요가 되는 거고 선생님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반대로 넘기면 0보다 작다 되실 거고요. 그죠? 힘을 봤을 때 이거 뺀질러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되셔야죠 이제는. 하고 항상 전에 배웠던 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정수키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정수 개수나 자연수 개수 셀 때 제가 팁이 보통 저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보통 저는 어떻게 세냐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면 한쪽에만 등호가 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정리가 어려울 때 1에서 네모까지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4에서 17까지가 몇 개야? 예를 들어 x가 4, 5, 6 점점점에서 17까지가 된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 1에서 17까지가 몇 개? 17개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몇 개가 빠져야 돼? 1에서 3까지 몇 개가? 3개가 빠지면 되니까 몇 개? 14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식 이렇게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세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상황이면 부등식으로 굳이 올려다 쓰면 노랑이 잘 보이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둘이 그냥 빼면 14개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등호가 하나만 들어오게 부등식을 설계할 수 있으면 빼서 개수 바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1부터 저기까지가 1부터 17이면 17개, 1부터 3까지 3개가 빠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보도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한 얘기예요. 가져갈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몇 차 함수예요? 몇 차식이에요 이거? 2차식이죠.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클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얘를 2차 함수 그려서 무슨 값 잡으라고 할 수도 있어. 최대값 잡으라고 할 때도 있겠죠.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거를 2차식으로 봐서 최대값 잡으라는 문제도 간혹가다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8시 되니까 피곤한가 봐. 그죠? 저도 피곤해요. 정말 밥 뭐 먹었냐? 뭐 먹었어요? 저 샐러드. 샐러드. 누가 먹었어? 네. 오리고기요? 몇 번?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5시부터 이거 하고 있는데 심술 내봤어. 심술은 들어줄 수 있잖아. 먹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서 이런 상황에서 중심 반지름 잡는 걸 연습을 많이 시킬 겁니다. 왜냐면 이 단어는 그냥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간접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많이 쓰이는 도구고요. 제발 제가 처음 저번 주죠? 저번 주밖에 안 됐네. 저번 주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뭐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뭐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림 그려야 됩니다. 뭐를 그려야 된다고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대로 고지문대로 주진 않겠지만 중간에 뭐 수식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어떤 원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잘 봐! 아우 아까보다 낫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뭐 지나는 점이나 뭐 중심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위인지 아래인지는 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어쨌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항상 이게 무슨 선이 되는 거예요? 접선이 되는 거죠, 그쵸? 어우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이거 꼭 적어놓을게요. 접선이 보이면 글씨가 개떡 같아도 잘 알아보고 적어봐.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이 급해. 접선이 나오면 접점에 반지름을 긋자. 접선이 나오면 접점에다가 반지름을 긋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원이 등장하는 중1 때도 시키고 중2 때도 시키고 중3 때도 시키고 고1 때도 시키고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접점에다가 뭐를 긋자고? 반지름을 그어야 뭐가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그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몇 도를 이뤄? 여기서 섞으면 안 돼. 넣으면 안 된다고? 섞으면 안 돼. 그러면 중심이 있죠. 자, 내가 중심을 A, B라고 했어. 그러면 반지름이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물론 중심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를 씌우는 게 안전하긴 해?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안전하긴 해. 근데 위인지 아래인지는 둘 다 이 두 상황이 모두 존재해서 모두 구해야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나로 결정이 될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미지수 설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는 문제에서 확인이 될 거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절대값이 반지름이 될 것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2번 무슨 축에 접하는 원이면? 여러분 공식 외울 거 많아요. 이것까지 외울 여력이 되면 하는데 이거 외워서 풀지 말고 그림 그려서 따지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이야기. 그림을 못 그려도 수학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도 수학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죠, 그렇죠? 색깔을 통일해서 가볼까요? 여기 중심이 있다 치면 이번에 Y축에 접한다고 되어 있으면 요 반지름이 X좌표랑 같아요? Y좌표랑 같아요? X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왼쪽이라면 그대로, 오른쪽이라면 뭐라는 거예요? 양수 쪽이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음수 쪽이면 그거 바꿔서 반지름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요 관련해서 문제로 어떻게 떨어지는지 저기 한번 보도록 없네. 띠로링 띠로링 6-1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3,4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접하게 된대? X축에 접하게 된대. 그럼 중심이 3,4니까 요거겠어요? 저거겠어요? 요거겠죠, 그죠? 3,4니까 위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는 상식적으로 세로 길이니까 무슨 좌표랑 같을 것이다? Y좌표랑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중심 반지름 잡았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성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5번은 반대죠, 그쵸? 중심이 주어져 있고 Y축에 접하는 친구를 잡으라고 해놨으니까 중심이 2,3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2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2,3이니까 반지름은 가로 길이가 돼서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X좌표. 그러면 중심 반지름 잡았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6까지 3번이나 6번처럼 상황이 여러 가지 주어지더라도 결국 잡아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긴 없는데 문제집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통 얘기를 해볼게요. 중심이 Y축에 접하는 원이 실전 문제에서 뭐 이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중심이 y는 2x 위에 있으니까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 a, 이게 이렇게 설정해야 돼요. 이거 위에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백날 시키는 거예요. 맨날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알려주는 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저쪽에 저렇게 있거나가 될 텐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요쪽이겠어요? 저쪽이겠어요? 요쪽이겠죠, 그렇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잡혀야 되니까 요쪽이 요거는 아닌 그림이고 요게 되는 그림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a, 2a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음수니까 절대값 쳐주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그러면 얼추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대충 어떤 사이즈의 원이 나오는지를 확인했으니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만들어서 대입만 해주면 a를 찾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상황으로부터 적당히 어떤 사이즈구나를 잡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절대값 a를 제곱해봐야 어차피 a 제곱이니까 양수로 만들고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잘 대입하고 음수인 a를 찾아주면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네요. 끝까지는 안 해볼게요. 어차피 애드립이라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예쁘게 나올지는. 실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이나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주고 그래서 그 조건들을 종합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뭐랑 같으니까 길이를 비교하면 되겠구나. 이런 조건으로 끝내버리시면 돼요. 상당히 조건이 불편하게 나와요. 실제 문제들을 보면. 실제 뭐 여러분들 셈이나 뭐 무슨 셈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교과서 문제나 무슨 뭐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나올 거고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한 3줄, 4줄 되는 것도 있고요. 진짜 그냥 이따만한 것도 있어요. 어디냐? 수도. 그런데 보면 물론 다른 데가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수도여고 작년에 도형방 이쪽 원 파트 어떻게 냈는지 보면은 그냥 거의 그냥 영어 모의고사 한 문단 정도가 나와요. 문제 하나. 그런 게 한 4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이쁘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불친절하게 줄 거니까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면서 그림에서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을 추려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걸 안 그려보면은 안 잡힌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오케이? 계속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게 나오니까. 너무 주의만 줬나? 겁만 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접하는 거 같으니 이제 양쪽에 모두 접하는 거 확인하셔야겠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해야 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굉장히
이런 거는 그냥 이리 올라가도 저리 올라가도 되잖아. 얘도 이리 올라가도 저리 올라가도 되잖아. 근데 두 축에 모두 접하기 위해서는 생김새가 굉장히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잘 좀 해봐. 덧칠을 좀 하면은 그나마 나아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사분면이면 이런 식이고 4사분면이면 아마 이런 식이 나와야 될 거고 2사분면이면 뭐야 저게? 이런 식이 나와야 될 거고 3사분면이면 아마 이런 식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반지름이니까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렇죠? 설령 4분면이 넘어가더라도 무슨 값은 같아야 돼요? 부호는 다르더라도 절대값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1이든 2,2든 3,3이든 마이너스 2,2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든 그런 식으로 생겨야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두 축에 모두 접하기 위해서는 요 선상 위에 중심이 와야만 모두 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중심이 R, R이 되거나 R, 마이너스 R이 되거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거나 마이너스 R, R이 되거나 이런 식이어야겠죠. 그렇죠?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를 좀 확인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반지름과 반지름을 그대로 내지는 부호 바꿔서 중심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라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심 X좌표, Y좌표가 뭐 할 수밖에 없고 같을 수밖에 없고 최소한 원은 같을 수밖에 없다. 절대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어도 부호만 반대거나 완전히 같거나 둘 중 하나일 거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정확히 반지름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9페이지에 7-2번 같은 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을 거고 마이너스 4x 2ay에다가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b 1이 이렇게 잡아있을 때 그럼 어쨌든 바꿔야 되겠죠? 바꿔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할게요. 1인, 2인 이렇게 나올 건데 오케이? 그러면 이게 중심이 2, 마이너스 a 나오고 반지름이 요게 나올 거잖아요. 그쵸? 따라올 수 있으시죠? 그쵸? 중심 잡았고 반지름 잡았을 텐데 그러면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둘 다 접하기 위해서는 2, 마이너스 a니까 a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그림이 나와야 되죠. 그쵸? 다시 지금 y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이 그림이 X축, Y축에 모두 접하기 위해서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되잖아. 요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이 컴마 음수가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상황은 요 그림밖에 없잖아. 항상 어떤 그림이 나와야 하는가를 궁금해해야 된다고. 첫 시간부터 얘기했어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이 그림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2니까 반지름도 2가 나와야 되고 좌표도 2,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중심으로. 그러면 끝난다. 오케이? 2, 음수가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해 이 그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반지름도 2고 중심 좌표도 바로 나오잖아. 따라오죠. 그러면 A, B가 바로 나오잖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지를 계속 그리려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게 있으면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까 한번 얘기 마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위로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게 중심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중심을 찾아야 되는 곳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요 빨간 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위에서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중심을 두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중심을 여기나 여기 위에서 찾아야 된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에 접하면 어떤 그림이 나와 계속 고민하면서 그려가면서 따져가면서 안 되는 걸 제외해가면서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기까지는 해볼 건데 운동자들이 좀 나가 있으니까 이 시계로 9시 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